퀸즈와 WCA가 연대의 힘, 브레인 카페를 주제로 제48주년 연례만찬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북중미 월드컵 경기 기간 동안 왕복 승차권을 $150에 책정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추방 조치를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접수된 이민신청서 1,000만 건 이상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퀸즈와 WCA가 연대의 힘, 브레인 카페를 주제로 제48주년 연례만찬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퀸즈와 WCA는 지난 17일 테라스 온더팍에서 250여 명의 후원자들이 모인 가운데 48주년 기념 기금 모금 만찬을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퀸즈와이는 이날 고립과 외로움을 겪는 시니어 세대와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청년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정신적 웰빙 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치매 방지를 하는 액티비티도 하고 또 많은 도움도 받으시면서 또 청소년들도 와서 또 어르신들을 또 섬기고 또 도와주면서 그리고 그들의 또 지혜도 배우고 그래서 서로 지금 몇 번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서로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많이 할 수 있으면 싶어서. 이날 퀸즈와 WCA는 올해 개국 40주년을 맞은 본방송 한상기 대표에게 커뮤니티 레거시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퀸즈와이는 한 대표가 지난 40년 동안 한결같이 한인 사회의 성장과 정치력 신장에 기여해온 공로를 격려했습니다. 또 플러싱 요양원에서 봉사해온 박선숙 사모에게 커뮤니티 서비스 어워드를, 린다 이,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의 여성권익 증진상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최초의 한인 TV 방송으로서 이렇게 우리 뉴욕을 비춰오셨고 근데 이것을 조금 하신 게 아니라 40년을 하셨대요. 이게 너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감사하고 기쁨이어서 그때 같이 좀 셀러브레이트 하고 싶어서 그리고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그 비전을 밝혀달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가 언어를 하게 됐고 젊은 시의원들이 나와서 우리 이민사회를 지금 많이 돕고 계시고 그리고 두 분이 또 공교롭게 이번에 시의회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또한 그 책임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서 이분들께 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퀸즈와 WCA가 시범적으로 시작한 브레인 카페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경기 당일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과 맨해튼 펜스테이션을 연결하는 뉴저지 트랜짓 열차 왕복 승차권을 $150에 책정하자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피파의 이 요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 17일에 오는 6에서 7월 월드컵 기간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펜스테이션과 뉴저지주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을 잇는 왕복 열차 요금을 $150로 책정했습니다. 크리스 콜루리 NJ 트랜짓 최고 경영자는 이날 월드컵 개최로 뉴저지 트랜짓은 전체 운영 비용으로 총 $6,200만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 약 $1,100만 보안 분야에만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1,060만 뉴욕 뉴저지 개최위원회가 $300만 남짓을 지원함에 따라 뉴저지 트랜짓이 나머지 $4,800만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회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은 팬과 승객 그리고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피파는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은 월드컵 기간 7월 19일 결승전을 포함해 총 8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장에는 일반 관람객을 위한 주차 공간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당국은 경기당 약 4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5분 거리의 교통요금이 급등하자
통근자들과 축구 팬들이 분노했다며 뉴저지 뉴욕 개최위원회는 공지에 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추방 조치를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한 아이스 내부 서한에 따르면 아이스는 2025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다카 수혜자 174명이 추방됐으며 같은 기간 27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추가로 73명이 체포되면서 2025년 전체 체포자는 최소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스는 다카가 합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며 범죄 이력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단속 대상 상당수는 범죄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기조와 맞물려 진행되며 기존의 우선 대상이 아니었던 다카 수혜자뿐 아니라 임시보호 신분자와 난민 신청자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이 인권 침해와 공포 조성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아이스 내부에서도 통계 수치 불일치와 데이터 오류 문제가 제기돼 혼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하고 연방이민 당국의 책임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연방, 주, 지방 공무원이 주민과 접촉 시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얼굴을 가려 신원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위반할 경우 경범죄 처벌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주 및 지방법 집행기관이 무단횡단이나 경미한 교통 위반 등 비범죄 행위에 대해 아이스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제안됐습니다. 해당 제안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지방 경찰이 주민들의 이민 신분에 대해 아이스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이민자 권리 보호 및 소송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지사는 주민들이 연방, 주, 지방정부 공무원의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스가 병원과 학교, 도서관, 쉘터 등 민감시설에 영장 없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이민자 학생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접수된 이민신청서 1,000만 건 이상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USCIS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이민신청서가 약 1,160만 건에 달합니다. 시민권과 영주권, 취업, 망명 등 대부분의 이민 절차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서 약 24만 8천 건은 아직 개봉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적체로 인해 신청 접수 후 단순 확인 절차까지도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일부 신청자는 체류 승인 지연으로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추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당국은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USCIS 측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검토와 신청자 거주지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덕성과 신뢰선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난 18일 브롱스의 한 보육센터에서 공개회동을 하고 보편적 무상보육을 홍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동요를 부르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룬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민생의제의 핵심 요소인 보편적 무상보육을 홍보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에 더 많은 주택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날 행사를 자신의 주택 정책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맘다니 시장에게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소다팝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자 맘다니는 가사를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맘다니 시장의 등에 손을 얹으면서 방금 여러분이 시장님을 아주 늙었다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요라고 농담을 던졌고 맘다니 시장은 엄청나게 늙은 기분이네요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공개 행사와 별도로 비공개로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뉴욕시장실은 이들이 시장의 뉴욕에 대한 비전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는 부분 이외에는 비공개 대화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지난 19일 새벽에 발생한 연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등 8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슈리브포트 경찰국의 크리스 보델론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격으로 총 10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의 나이는 1세부터 약 14세까지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정 불화와 관련된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직후 한 주택에서 발생한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해 인근 차량을 강탈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후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용의자는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미군 출신의 샤마 엘킨스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엘킨스는 총격을 벌이기 수시간 전 자신의 딸과 함께 식당에 가서 햄버거를 먹는 사진을 올린 것으로 전해져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연방법무부가 최근 1년간 이어진 대규모 인력 이탈로 약화된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을 완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AP통신이 입수한 내부 자료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FBI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재 모집과 함께 타 연방기관 출신 지원자에 대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등 채용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연방검찰 공석을 빠르게 채우기 위해 로스쿨 졸업생을 즉시 채용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조직을 떠난 검사와 요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FBI는 기준을 낮춘 것이 아니라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기관 측은 지원자들이 여전히 동일한 역량 기준과 엄격한 신원 조사를 거친다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특히 다른 연방기관 출신 인력의 교육기간을 기존 4개월 이상에서 약 9주로 단축했고 일부 승진 과정에서 요구되던 필기평가와 면접 요건도 면제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인력난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연방검사 채용 시 요구하던 최소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요건을 폐지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본 법무관을 특별검사로 영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약 1000명의 연방검사보가 조직을 떠났다고 인정했으며 국가안보 및 조직범죄 관련 부서에서도 인력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그럼에도 형사 기소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채용 확대와 절차 개선을 통해 조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수사 기소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연방정부가 본격적인 환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20일부터 약 1660억 달러 규모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수입업체와 통관업체들은 K프로 불리는 전용 포털을 통해 여러 건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전자결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5만 6천여 곳으로 환급 예정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약 1270억 달러에 달합니다. 환급은 최근 수입건 등 비교적 절차가 단순한 신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CBP는 통상 60에서 90일 이내의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심사 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약 33만 개 업체, 5,300만 건의 수입 거래에 달하며 향후 개인 소비자가 부담한 관세도 배송업체를 통해 환불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휘발유 가격이 곧 하락할 예정이라며 자신의 내각 인사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더일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크리스 라이트의 에너지부 장관의 전망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라이트 장관은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아래로 내려가기까지는 2027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양측의 인식 차이는 회복 속도에 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중동발 공급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료와 동시에 공급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단기간 안에 가격 하락을 자신했습니다. 그는 이 사태가 끝나는 즉시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여부와 중동 정세 안정 속도가 향후 유가와 휘발유 가격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는 16일 플러싱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2026 뉴욕 한인의 밤 등을 올해 초 개최한 행사들에 대한 재정 보고의 시간을 갖고 지난 2월 27일 열린 2026 뉴욕 한인의 밤 행사를 통해 순수익은 88,428.34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수한인 교포은행인 유뱅크에서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할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인턴을 모집합니다. 뉴욕주 하원 25선거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케네스 백 후보 한인 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세목 미동북부 한인회연합회 회장과 박호수 한인단체장연합회 회장, 권호봉 뉴욕 조선족봉사센터 이사장이 공동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항사단 뉴욕 지부에서는 독립운동가인 안창호와 손정도의 한국 독립운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산 안창호 뮤지컬 영화를 오는 24일 퀸즈 소재 프라미스 교회와 25일 뉴저지 리지필드 소재 주님의 은혜 교회에서 상영합니다.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약 130만 명의 수혜자에게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MS 오피스 파일만 지원해온 챗GPT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공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별도 파일 변환 없이 한글 문서를 직접 업로드해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대학생 47%는 AI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공 변경을 매우 많이 또는 상당히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 생존자가 실제 착용했던 구명조끼가 67만 파운드에 낙찰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최저 기온은 4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8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4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료 시민권 워크숍을 플러싱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 변호사 9명을 중심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 및 주의할 점과 시민권 신청서 셀프 작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료 행사인 만큼 관심 있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4월 2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